오랜만에 한강입니다. 지난 여름부터 한강에는 잘 못 왔던 것 같아요. 그란폰도 준비한다고 계속 어필만 다녔거든요. 그래서 동부고개, 또 하옥고개, 남산 이렇게 자꾸 어필만 다니다 보니까 한강 자도에 나오는 일이 좀 뜸해졌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 예정을 했던 양평 그란폰도와 화천 DMZ 랠리 다 끝나고 이제 드디어 한강 자도에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게 오랜만에 한강 자도에 나오는 게 산뜻하고 컨디션 좋은 거였으면 괜찮았는데 이날 나온 건 제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 체력이 얼마만큼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왜 확인이 필요했냐면 이제 화천 그란폰도 갔다 오고 4일 뒤에 코로나에 걸렸어요. 사실 저는 좀 꽤 심하게 앓았습니다. 열도 한 40도 가까이 났고 목이 너무 아파서 거의 먹지를 못했어요. 열 많이 나고 몸 아프고 목 아프고 그러니까 한 일주일 동안 정말 코로나 호되게 앓았습니다. 코로나 앓고 딱 일주일 지난 시점에 한강 자도에 나왔습니다. 코로나 일주일 앓고 나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일주일 동안 코로나하고 싸우느라 제 온 몸에 에너지를 끌어다 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에너지가 거의 없는 그런 수준까지, 컨디션이 거의 바닥인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자전거에 처음 올라서 한강 자도를 가는데요. 일단 첫째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 자전거가 이렇게 무거웠나? 네, 자전거가 일단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몸 상태는 많이 안 좋군. 탄압까지 TT 구간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어떨까 하고 페달링을 시작했는데 의욕이 나질 않았어요. 열심히 타고 싶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몸이 반응을 안 하고 힘드니까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가시는 분 계속 그냥 쫓아갔습니다. 넘어갈 엄두가 안 났어요. 다 지나고 탄압이 눈에 보이는 순간 쉬어야겠다, 쉬지 않으면 안 되겠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탄압에 가서 쉬었다 갔습니다. 원래 제 목표는 어디까지였냐면 목표 없이 타는 거였어요. 얼마큼 탈 수 있을까, 괜찮으면 길게 타고 안 괜찮으면 돌아오는 걸로.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아이유 고개를 만났죠. 아이유 고개 넘어갈 수 있을까, 얼마나 힘들게 넘어갈까 라고 기대 반 하면서 아이유 고개를 코로나 회복 이후 처음으로 아이유 고개를 넘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일단은요,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평소대로 이렇게 올랐어요. 오르는데 괜찮았어요. 평소에 오르던 정도의 강도, 오르는 정도의 속도로 이렇게 올랐거든요. 추월할 땐 댄싱도 치고 그러면서 올랐어요.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열심히 오르다 보니까 점점점 호흡이 어려워졌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코가 막히고 기침이 나는 상태니까, 호흡기가. 딱 숨을 쉴 때 뱉은 만큼 빨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일단 조금 지나니까 바로 힘들어지더라고요. 숨을 못 쉬니까 다리가 힘들고 몸이 힘든 것보다 100배는 더 힘든 것 같았어요. 이 단 지나서부터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끌바 할까? 그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제가 아이유 고개에서 끌바 한 적이 없어요. 아니, 제가 혼자 자전거 타면서 다른 지인이 못 올라가서 같이 모시고 가느라고 끌바 한 적은 있고, 아내 모시고 가느라고 끌바 한 적은 있지만 제가 혼자 능력이 안 돼서 아이유 고개를 끌바 한 적은 없거든요. 못 탈 때도 아이유 고개는 타고 넘었어요. 근데 머릿속에 너무 힘드니까 처음으로 끌바 할까? 내릴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야, 그래도 가봐야지. 그럴 순 없지. 그리고 꾸역꾸역 갔습니다. 3단 거의 끝에 가서 이제
아육곡의 정상에 갔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상에 가면 쉬어야겠다. 정상에 다 갔으니까 바로 다운힐 내려가잖아요. 근데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내려가면 다시 올라올 자신이 없어서 그 정도로 몸이 엉망진창이 돼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건 뭐 그란폰도에 고개들 넘는 거만큼 힘들더라고요. 아니, 그거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에 가서 살짝 이제 내리막이 시작되는 곳에서 멈췄습니다. 돌아오려고요. 그렇게 해서 넘어버리면 다시 넘어야 집에 오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무서울 만큼 힘들어서, 네, 정상에서 멈추고 호흡을 좀 가다듬은 다음에 다시 오던 길 되돌아서 회차했습니다. 처음 네, 그렇게 넘어서 되돌아가야겠다, 여기까지다, 이제 고개는 어필은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돌아갔습니다. 평지는 어찌하면 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필을 가보니까 도저히 호흡이 안 되고 근력이 약해져 있을 때 어필은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네, 그걸 절실히 깨닫고 다시 돌려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평지도 쉽지 않은데 어필은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넘은 아이유골드 중에 이날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사실 이날 바람이 거의 안 불었어요. 굉장히 바람 영향 없이 잔잔한 날이었거든요. 날씨도 너무 좋았고 기온이 살짝 낮았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별로 없는 날이었는데 힘들었어요. 돌아왔죠. 돌아오는데도 무리하지 말고 대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속도를 조금씩 올려볼까, 파워를 조금 더 써볼까, 케이던스를 조금 더 올려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근데 그렇게 오면서 해보려고 했으나 역시 힘들었어요. 한강 자도를 이렇게 힘들게 탄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자전거 타면서 앓는 소리 해본 거 처음인 것 같고, 자전거 타면서 계속 숨이 안 쉬어지니까 몰아쉬느라고 한숨처럼 한숨 쉬면서 자전거 탄 것도 처음인 것 같았어요. 호흡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새삼 또 많이 깨달았습니다. 또 멈췄죠. 광나루에서 멈췄어요. 또 쉬고 다시 출발을 했죠. 오면서 이제 케이던스를 좀 올려볼까, 속도를 좀 올려볼까, 파워를 좀 더 써볼까 하는 궁리를 머릿속에 막 하면서, 이제 이만큼 되니까 땀도 좀 나고 근육에 이제 열도 좀 나고 하니까 올 때보다는 조금 수월했어요. 그래서 속도도 올려보고 파워도 올려보고 조금씩 올려보자 라는 생각으로 힘을 좀 썼습니다. 속도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파워는 한 180에서 200W 쓰고, 속도는 33에서 한 35 언저리 사이, 그리고 케이던스는 한 75, 80, 85 사이 쓰면 제일 항속 유지하기 편안한 제 적정 숫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에 좀 맞춰보면서 타볼까, 이제 몸에 좀 땀이 나서 호흡도 크게 하니까 조금 편안해지고 해서 원래 제가 타던 그 숫자들이 한번 맞춰볼까 하고 이제 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이 정도 타면서 느꼈던 강도와 이날 이 정도 타면서 느꼈던 강도는 많이 달랐어요. 지금 한 30km 좀 넘게 나오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온몸의 힘을 다 쓰고 있는 느낌, 숨은 있는 대로 헉헉대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평상시처럼 타보려고, 그렇게 탈 수도 있겠다 싶어서 힘들지만, 그래서
거리가 이제 반포까지 거리가 얼마 안 남아서 그렇게 타보자 하고 이제 타기 시작했죠. 평상시보다 많이 힘들었어요. 요 정도 내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대략 한 200W 정도 파워를 쓰고 속도는 한 35 정도 쓰고 케이던스 한 85, 90 언저리에서 쓰면 호흡도 잘 되고 이렇게 잘 갔어요. 잘 갔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타려니까 몸몸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짜내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TT 구간 만나서 쭉 가는데 왜 앞에서 잘 타시는 여자 라이더분 또 앞에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바로 그 뒤에 있게 됐는데 고민이 좀 됐습니다. 이분을 넘어가자니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넘어가는 것 자체가 뭔가 민폐 같은 거예요. 저분이 또 나를 넘어가야 되니까. 넘어가고 나면 제가 빨리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떨어져서 그냥 뒤에서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거리를 좀 떨어뜨린 다음에 가려고 했는데 여자분이 이제 제 라체 소리를 들으신 것 같아요. 제가 뒤에 있는 걸 아신 것 같아요. 부담이 되셨는지 속도를 줄이시더라고요. 또 앞에 가시는 분이 내가 부담스러워서 속도를 줄이시는데 제가 계속 나도 속도를 줄여서 붙어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하겠습니다. 넘어가서는 이제 TT 구간 한 절반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 짧은 구간만 남아서 여기만이라도 한번 파워하고 속도를 좀 올려봐야겠다 라고 해서 밟았어요. 제가 평소에 타고 있는 한 200W 언저리, 속도 한 33에서 35, 케이던스 한 80 언저리 뭐 이렇게 해서 맞춰서 타보려고 탔습니다. 근데 우리 몸이 참 그래요. 조금 전에 탔던 것보다 다시 속도를 내서 이렇게 탈 때는 아까보다 조금 더 편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유지하면서 타보자 하고 탔죠. 여전히 가슴이 답답한 거는 그랬고 타면서 장기침이 나오는 것도 그랬고 호흡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몰아쉬는 호흡인 것도 그랬는데 그게 이제 자전거 한 30km 탔나? 이 정도 탔다고 몸이 이제 조금 적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갈 때보다 올 때가 조금 더 속도를 내고 파워를 쓰는데 좀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평소에 내던 숫자들에 맞춰서 계속 타고 왔어요. 10월 말이니까 자도에 그나마 좀 자전거 타시는 분이 좀 적었어요. 그래서 속도를 항속을 좀 유지하기가 다른 때보다는 다른 주말보다는 좀 괜찮았고 그리고 제가 항상 한강 자도에서 주의하는 게 자전거 이제 즐기러 나오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따릉이를 타시는 분들, 또 어린아이들, 가족과 함께 즐기러 나오신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자전거 조심해서 타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이날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는 바람에 자도가 조금 비어 있어서 그나마 돌아올 때 항속을 유지하는 데 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쭉 오고 있었어요. 한강 자도에서 최대한 안전하게 추월하죠. 저는 곡선 추월은 절대 안 하거든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곡선에서 추월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반대 차선에 오는 자전거들이 보이지 않으면 추월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에서 팩의 길이가 길어도 절대 추월하지 않는데 이날 가다가 앞에 가시는 브롬톤 타시는 미니벨로 두 분을 만났는데 이제 곡선이고 반대쪽에서 추월해 오시는 분이 계셔서 뒤에 붙었어요. 그래서 앞에 가시는 분 속도에 맞춰서 갔죠. 저는 이런 경우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뭐 평속도 줄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힘들어서 줄여놓고선, 내가 힘들어서 추월하지 않아 놓고선 막 이제 생각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안전하게 타려고 줄인 거고 앞에 가시는 분 속도 때문에 줄인 거지 내가 줄인 건 아니니까 막 위안을 삼죠. 네, 그래서 저는 저런 분들 만나면 아주 좋습니다.
저분들 때문에 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날은 훨씬 더 힘들었으니까. 저분 귀인들을 만나서 뒤에서 약간 쉬었습니다. 오늘 타보니까 코로나는 굉장히 무섭다. 다시는 걸리고 싶지 않다. 아프다. 온 몸이 다 아프다. 그래서 다시는 걸리고 싶지 않은 경험을 했고, 생각보다 이 후유증이 저는 한 달 정도는 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몸이 회복이 안 되고 힘들고, 그래서 바깥에서 자전거 타는 건 거의 못 탔던 것 같아요. 이후에 아내하고 동네 천변 자전거 같이 탄 거 몇 번 말고는 자전거를 제대로 탄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날이 추워지면, 근육이 얼면 관절과 근육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절대로 추우면 자전거 밖에서 안 타거든요. 안에서 인도어에서 실내 자전거 쥐프트 타고 타는데,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시즌 오프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죽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픕니다. 그리고 온 몸에 호흡기와 근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합니다. 안 걸리고 항상 건강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몸 관리 잘 하시고 추운 겨울 잘 나시고, 특히 코로나 조심하셔서 건강하게 다음 시즌에 자도에서 같이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